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어제 미국의 CPI 지수,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났죠. 이번 CPI 지수가 왜 중요했냐면 바로 오늘부터 연준의 6월 FOMC 회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과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더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행히 저번 주에 발표된 신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예상치를 웃돌면서 탄탄하던 고용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미리 알 수가 있었죠.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에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바로 이 고용지표이기 때문에 산은 하나 잘 넘어왔는데 바로 어제 발표되는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지켜봤는데요. 자, 다행히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물가가 잡히고 있구나, 확실히 잡히는구나 하고 시장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investing.com 기준으로 시장의 예상치는 4.1%였는데요. 다행히 4.0%로 발표가 되면서 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이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난 4월에 기록한 4.9% 대비 크게 둔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미국 CPI 지수는 2022년 6월에 9.1%까지 올라서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이후 하락을 지속하면서 어제 4%까지 떨어지게 된 겁니다.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 지수도 전년보다 5.3% 오르면서 전달에 5.5% 상승보다는 소폭 하락을 했지만, 자, 그동안 잡힐 듯 잡히지 않았던 이 근원 CPI 지수도 드디어 꺾여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자, 한눈에 봐도 아시겠죠? 확실히 미국의 물가는 잡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도 보였고 말이죠.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패드워치에서도 바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의견이 전날 79.1%에서 어제 CPI 지수 발표 이후 93.1%까지 올랐다가 회의를 앞두고 89.6%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금리 동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죠. 자, 오늘부터 열리는 FOMC 회의를 지켜봐야겠지만 이 금리 동결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제장 미국 시장도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서 상승 마감한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7월에 열리는 이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의견은 여전히 60.6%로 높은 편이어서 아직까지 한 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에 대한 이 부담감은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그 사이에 발표되는 각종 경제 지표들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어제 CPI 발표 이후 7월 FOMC 회의 때도 여전히 금리 동결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34.1%로 전날에 26.1%보다는 10% 가까이 올랐고요. 25bp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도 59.5%로 여전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7월 26일까지 아직 한 달 넘게 남았으니까요. 다음 달 금리 인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우선 이 당장 오늘 열리는 FOMC 회의는 금리 동결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최근에 테슬라의 상승세가 정말 무섭죠. 저도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테슬라의 성장성을 믿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왔었는데요. 최근 주가 상승이 그 믿음에 보답을 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 투자는 테슬라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미래에너지와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산업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말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어쨌든 테슬라가 최근 1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난해 9월 30일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역대 최장 기록인데요. 자, 올 들어서만 139%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마지노선인 $240를 깨고 올라서면서 당분간 이 주가 상승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테슬라는 이 장기 투자할 계획이라서 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올라주면 좋죠. 테슬라 앞으로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 테슬라의 상승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국에서 테슬라의 충전 방식이 표준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드와 GM에 이어서
미국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체인 차지포인트마저 자사의 충전소에서 테슬라의 충전기 연결 방식인 NACS 이 커넥터를 이른 시일 내에 제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위스 ABBE 모빌리티 북미 역시 현재 설계하고 테스트 중인 NACS 이 커넥터 옵션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호주에 기반을 둔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인 트리티움은 급속 충전기에 NACS 커넥터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북미 지역을 기반으로 이 테슬라의 충전 시스템이 전 세계 표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드는데요. 테슬라는 이번 자사의 충전기 공유로 2030년까지 30억 달러, 약 4조 원이고요. 2032년까지는 54억 달러, 약 7조 원가량의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간 100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충전소 수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테슬라의 충전 방식이 업계 표준이 된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점들은 향후 잠재 고객들이 테슬라를 선택하게 하는 나비 효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사이버트럭의 출시와 모델3의 부분 변경 모델까지 출시를 앞두고 있죠. 거기에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모델2의 저가형 전기차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여서 이 역시도 최근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업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실적과 또 성장성인 만큼 2분기 실적 발표도 앞으로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의 완성차 업체와는 다르게 20%가 넘는 높은 마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역시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은 되는데요. 다만 최근의 할인 정책으로 이 영업 마진이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100% 자회사인 이 포스코 리튬 솔루션이 자금 조달과 공장 건설, 운영 등을 맡게 되는 수산화 리튬 공장을 율촌 산업단지에 착공을 했는데요. 국내에선 처음으로 염수 기반의 2차전지 소재용 수산화 리튬 공장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완공이 되고 나면 연간 25,000톤 규모의 생산량으로 전기차 약 6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약 5,7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현재 리튬 생산에 필요한 4가지 공정 중에 하나를 이 국내에서 가동하기로 한 건데요. 4가지 공정 중에 3가지, 즉 1단계 상하 공정과 2단계 상공정은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2단계의 하공정을 이번 율촌 산단에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가지 변수를 막기 위한 조심스러운 행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 IRA의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고 기술적으로도 최적의 공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에서 직접 생산과 또 상공정을 거친 반제품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을 해서 미국에 공급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1단계와 2단계 모두 거치는 것이 아니라 1단계 인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을 하는 것과 2단계 이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하는 것, 이렇게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수산화 리튬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그런 방식을 찾아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 기업이 이 광산을 가지고 직접 리튬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포스코홀딩스의 중장기 투자 전략은 매우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현재 정말 대단하고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만드는 이 포스코 퓨처엠을 자회사로 두고 있고 그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리튬 공급을 이 자회사인 포스코 리튬 솔루션이 담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포스코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하고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2차전지에 특화된 지주회사로 바뀌어가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포스코 HY 클린메탈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폐배터리 사업까지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산업에 있어서 에코프로 그룹과 함께 수직 계열화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스코홀딩스 주가는 다른 2차전지 관련 종목에 비해서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인데요. 물론 저점 대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에코프로나 자회사인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 상승과 비교해 봤을 때 주가 탄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이고요.
역시 아직까지 이 포스코 하면 이 철강 이미지가 강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매출액에서 2차전지 관련보다 철강 관련 사업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염수형 이 수산화 리튬 가공 공장 준공에 들어갔고 2025년 완공이 되죠. 거기에다 올해 10월부터는 호주에서 광석 리튬도 양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출은 하반기와 내년 초부터는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 꾸준히 모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특히 자회사인 포스코 퓨처엠에서 양극재와 음극재 등의 매출이 커져가고 있고 리튬과 니켈 등 광물뿐만 아니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2차전지에서 그야말로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포스코홀딩스의 기업 가치는 더욱더 커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적지 않은 배당은 보너스 같죠. 그리고 철강이라는 캐시카우에다가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의 변화,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되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이제는 동결 그리고 금리 인하라는 이 주식시장에는 다소 호재의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는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국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장 막판에 급락을 보였는데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죠. 하지만 확인된 확정된 팩트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후속 정보나 뉴스들이 있으면 여러분과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